181페이지.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 세금과 기업. 부자버지는 영리하게 투자했다. 기업을 통해서 말이다. 그것이 바로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이다. 학교에서 로빈후드와 그의 패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우리 선생님은 그게 대단히 멋진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부자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낭만적인 영웅의 이야기라고 말이다. 하지만 내 부자 아버지는 로빈후드를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분은 로빈후드가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 이제 로빈후드는 없지만 그의 유명자들은 남아있다.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주 듣는다. 부자들더러 내라고 하지 그래.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해. 솔직히 나도 어릴 때 홍길동하고 로빈후드 얘기를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어찌 보면 홍길동하고 로빈후드 하면 좋은 이미지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홍길동하고 로빈후드 얘기는 정말 어릴 때 이렇게 들어야 될 얘기들이 아니고 성인이 된 다음에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에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너무 어릴 때 듣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되는 책은 없나요? 반대되는 책들이야 많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되게 멋있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어릴 때 들으면. 근데 실은 도둑놈인 거잖아요. 그냥 도둑놈. 그냥 도둑놈이 아니라 큰 도둑놈이지. 왜냐하면 부자들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도둑이지. 근데 자기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도둑놈. 그래도 도둑놈이지. 근데 이제 자기가 안 가졌기 때문에 멋진 사람으로 사람들은 잘못 아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은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지금은 도둑놈. 그나마 이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가지고 가난해진 건데. 그치. 옛날 가난한 사람들은 마인드가. 근데 그런 것도 있어. 진짜 사주팔자가 안 좋아서 진짜 열심히 해도 잘 안 풀리고. 근데 사주팔자가 안 좋아서 열심히 해도 안 풀릴 정도의 사주는 없어. 응. 그 형부도 새끼 웃기 새끼나 새끼만 쳐놔가지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 형한테 가면 밥 빌어 먹다가 길빵맹이 맞고 그건데, 이 형부가 되게 착한 애 해가지고 박씨 썰고 하는데 그건 좀, 그러니까 근데 형부는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 건 있어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뭐냐면 그때는 피임 방법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욕 먹어야 되지. 아니 새끼만 8개 9개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때도 만약에 피임 방법이 있었다면 이제 욕 먹어야지 형부는. 그러니까 지가 열심히 해서 거기 내용 안 나오지만 열심히 해서 일행 뭐 어떤 벌을 일 생각은 안 하고 맨날 형님네 집 가고 얻어먹을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운 거지 형수가. 그러니까 길빵맹이 죽어오면 때린 건데. 한 번 갔는데 그렇게 안 보려나?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성향적으로 볼 때 한 번 간 건 아니야. 전체적인 얘기가 어쨌든 저 착한데 뭐 열심히 산 흔적에 관한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게으르고. 하여튼 그래서 형이 어쨌든 거기서는 좋은 형일 수도 있어요. 정신 차리게 하고 나중에 사업한다 그러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 사회주의의 모순점이라는 건 우리가 다 평등하게 살면 좋잖아요. 난 싫어요. 근데 이 지구란 게 만들어진 이후에 평등한 사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함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사회주의라는 거니까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은 억지로 그거를 제도를 만들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국가든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안 내면 그거는 또 그래. 예를 들면 야, 주민세처럼 너도 1,000원 내, 너도 1,000원 내, 1,000원 내 이러면 그건 불공평하지. 근데 분명히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게끔 세팅이 돼 있단 말이야. 어디든 어느 사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을 미워한다. 그건 모순이죠. 이런 로빈후드의 환상, 그 부자들에게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환상은 오히려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중산층이 무거운 세금으로 고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로빈후드적 이상주의 때문이다. 실제로 부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은 중산층, 그것도 교육을 많이 받은 고소득 중산층이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금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가 교육의 역사에 대한 전문가였다면 부자 아버지는 자신을 세금의 역사에 관한 전문가로 자처했다. 부자 아버지는 마이크와 내게 원래 영국과 미국에는 세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때때로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일시적인 세금이 부과되었다. 왕이나 대통령이 세금의 필요성을 선포하며 모두가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 영국에서는 나폴레옹에 대항해 싸우기 위해 1799년부터 18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세금이 부과되었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기간이던 1861년과 1865년 사이에 세금이 부과되었다. 1874년 영국이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영구적으로 만들었다. 1913년에는 미국이 16차 헌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를 영구화시켰다. 한때 미국인들은 세금에 반대했다.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한 것도 차에 지나친 세금이 부과된 탓이었고 그 사건은 결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영국과 미국에서 소득세가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전까지는 거의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의 이면에는 영국과 미국의 세금이 처음에는 오직 부자들에게만 부과되었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 부자 아버지가 마이크와 내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도 바로 이 점이었다. 그분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금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좋아하게 된 것은 중산층과 가난한 이들에게 세금이란 부자들을 벌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 때문에 대중은 세금법에 찬성을 던졌고 그렇게 세금이 합법화된 것이다. 그러나 원래 세금의 목적은 부자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었을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그 결과는 법률을 지지한 중산층과 가난한 이들에게 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나 국가에서 포퓰리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 만한 일을 하면 우리가 팝송 할 때 팝 그걸로서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기 영합주의 정책. 그러니까 뭐 막 노인들한테도 돈 20만 원, 30만 원씩 주고 요즘은 뭐 애들 아동수당 주는 건 좋은데 청년수당도 막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우나 티켓도 줘요. 바로 네. 아, 길. 이게 포퓰리즘이잖아요. 어이없어가지고 진짜. 사우나 가면 사우나 티켓도 줘. 그러면서 지금 국가의 재정은 바닥이 났고 국민연금, 의료보험도 다 거의 지금 고갈된 상황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지금 그래서 부자를 잡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좋아를 하고 막 박수 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 부자를 잡은 후에는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그 사람들은 잘 몰라. 가난한 사람. 실내 직장 잃고 하는 걸 모르는 거야. 응. 그러니까 부자들이 없어지면서 직장도 잃고 소득 수준도 떨어지고 사회가 가난해지겠지만 진짜 무서운 건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될 확률도 점점 희박해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회라는 게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도 언젠가 부자 될 건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는 그 재미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야. 어찌 보면 아이돌들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엄마 아빠한테 집 사주지만 걔네들이 그런 거를 한다라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건데 만약 그게 다 사라진다면 그러면 뭐 SM, YG, JYP도 미국으로 본사를 옮겨야 되겠죠. 아니 이제 어저께 TV 보는데 드라마 회사 가기 싫은가 보는데
이제 기업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내년 딱 되면 이제 구조조정을 이제 100% 이제 다 하기 시작하는데 옛날에는 구조조정하면 되게 안 좋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데려가지 좀 월급을 좀 덜 주고. 근데 거기서 명언이 나오는 게 이제 나무가 잘 자라려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봤을 때 구조조정이 가지치기인 거죠. 그게 불가피하게 그건 되더라고. 근데 이제 좀 있으면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오겠죠. 내년부터 이제 자르기 시작하겠죠, 사람들. 이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거죠. 건강한 상태에서 가지치기 하는 거 그건 괜찮아. 왜? 구조조정을 해도 또 다른 데 갈 좋은 회사들이 많아. 네. 외국 인도나 근데 지금은 갈 데가 없어. 불경기되면서 지금 봐봐봐. 지금 코스피 오늘도 폭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아마 이번 주 내로 2,000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럼 외국에서 다 빼죠. 외국 사람들 다 빼지. 다 뺐어요. 아니 계속 빼고 있는 거지. 근데 쟤네가 똑똑한 거야. 왜냐면 나는 내가 보기엔 이게 지금 벌써 폭락해서 끝나야 돼. 근데 외국 애들이 똑똑한 게 이렇게 슬금 빼고 다시 이제 올려놓고 슬금 빼고 다시 올려놓고 이러면서 조금씩 빼니까 티가 안 나. 티가 잘 안 나는 거야. 근데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내려가는 추세. 네, 엄청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벤치마킹 해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내년 이게 딱 되면 실업자들이 엄청 생기지. 지금 식당 아빠들 지금 50대. 식당도 상가도 유통계도 지금 다 피해가 미치고 있잖아. 일단 사람들이 뭐 사러 안 다녀. 밥 먹으러도 안 다니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가는 식당마다 좀 줄긴 하는 것 같아. 많이 줄었어. 그러니까 지금 되는 데는 어디냐면 그 관광객들한테 입소문난 맛집만 되는 거야. 맛집 그러면 그런 데 막 줄 서 있으면 또 착각하는 거야. 잘 되면 잘 되네. 지금 여기는 경기가 좋네. 이렇게 그 집만 되는 건데. 그 바로 옆집만 가도 텅텅 비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 9월달에 노가리를 인수를 하지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엄청 고민하는데 지금도 그 인재사거리 하나 엊그저께 오픈했거든. 막 줄 서고 막 난리 났어. 근데 놈들은 다 잘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했는데 참 답답하네 선생님. 그래서 돈 주고 세운을 갔다 온 거잖아. 하라고 했죠. 그지? 아무거나 하라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네 하고 싶은 양 하라고 했지. 그지? 그건 너 하는 건 다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겁나요. 사회가 안 돼도 될 놈은 되는 거거든. 거기에 선생님이 들어가는 거야.